자, 페이지 50페이지고요. 알칼리 금속의 성질 탐구 A 먼저 하고 뒤에 문제 풀이하면 오늘 본 수업은 끝. 됐죠? 자, 알칼리 금속의 성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요거 정리부터 하고 시작하자. 알칼리 금속 쪽은요. 어떤 애들을 얘기하는 거냐? 여기는 일족 금속 원소인데 조심해. 일족 중에서 수소는 제껴야 돼. 누구? 수소는 제껴야 돼.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 요 세 가지가 바로 누구다? 일족 알칼리 금속 애들입니다. 그럼 원자번호 3번, 11번, 19번인데 이 원자번호가 크면 클수록 반응성이 큽니다. 이거 외워줘야 된다. 원자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크다. 금속성이 크다. 자, 이 알칼리 금속 쪽의 성질은 우리 이런 거 배웠었죠. 알칼리들은 알산물이다. 기억나니? 뭐라고? 알산물. 알산물이 뭔 뜻이라고 했어? 알칼리족은 산소하고 반응해서 광택을 잃어버립니다. 그다음 물하고 반응합니다. 그럼 물하고 반응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수소기체가 나오면서 남은 애들은 전부 뭘로 바뀐다? 염기성이 된다. 그거 외워야 돼. 요게 염기성 물질로 바뀌고요. 요때 빠져나오는 게 수소기체야. 뾰롱. 너네 수소기체 하는데 H2가 아니라 EH 쓰면 이거 답 없다. 자, 됐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오라겠어? 알산물, 알산물. 그래서 이때 수소기체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오는 게 요새 있기. 얘 많이 나오죠? 얘는 조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물하고 반응, 물하고 잘 반응, 물하고 격렬하게 반응 이런 식으로 나와요. 됐죠? 자, 이제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과정 1번. 야, 칼로 여기 있는 알칼리족 리튬을 막 자르고 있어. 지금 현재 봐봐. 잘리고 있니? 안 잘리고 있니? 잘리고 있죠? 그러면 니네 알잖아. 이거 커터칼 뭘로 만들어? 철. 철보다 리튬은 단단해? 안 단단해? 안 단단해. 단단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밀도가 작다는 얘기야. 아,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알 수 있어? 상대적인 밀도를 알 수 있죠. 밀도가 작군. 그럼 요거를 싹 사름과 동시에 광택이 사라지면서 산소하고 결합을 합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 요 리튬은 밀도가 작다. 물은 금속이다. 요런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어놔라. 그다음 단면은 뭐라고? 산화 리튬이 되면서 광택이가 사라집니다. 그다음 두 번째 페노프탈레인을 물에다 섞었어. 이때 이 페노프탈레인은 앞으로는요 PP라고 쓸 겁니다. 뭐라고? PP. 이건 좀 외워두면 좋은데 이 페노프탈레인 같은 경우는 색깔 변화가 무빨입니다. 이거 미리 좀 외워주세요. 무빨 뭔 뜻인지 알아? 산성, 중성, 염기성 순서야. 산성, 중성일 때는 무색, 염기성일 때만 빨간색이야. 됐어? 그래서 요 물하고 페노프탈레인 PP용액이 섞여 있으면 염기성일 때만 빨갛게 됩니다. 됐죠? 자, 요 상태에다가 이제 리튬 조각을 야 이거 봐라. 아주 좁쌀만하게 넣지. 왜? 저거 뭐라고 했어? 열도 나오고 폭발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좁쌀 모양대로 놓는 겁니다. 맞아요? 됐어? 그래서 이걸 봉당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돼? OH-가 나오면서 H2가 발생해서 날아가. 근데 이것 때문에 페노프탈레인 용액이 무슨 색으로 바뀐다? 붉게 바뀌어. 이게 뭐 얘기하는 거야? 염기성 확인하는 거야. 이걸 알아둬. 그 다음 하나 더. 이거는 애들이 잘 모르는데. 얘들아, 평상시 리튬 우리 어디에 보관하지? 물하고 산소하고 접촉을 금지하기 위해서 석유 같은 데 집어넣는다고 했지. 아니면 액체 파라핀 같은 데 집어넣는다고 했지. 보통 석유가 구하기 쉬우니까 석유 속에 집어넣어. 야, 그럼 여기에 석유 묻어있냐 안 묻어있니? 묻어있지. 그걸 잘라. 그 다음 여기다가 봉당 집어넣어. 그럼 여기 위에 뭔가 떠있겠지. 무지개 색깔 나는 거. 그거 뭐야? 석유. 물과 기름은 안 섞이니까. 맞아요? 됐어? 그런 것도 나오기도 하는데 그걸 뭔지를 몰라요. 석유라고. 석유 속에 있던 걸 끄집어냈으니까 석유가 묻어있었겠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나트륨하고 칼륨을 사용하여 1번, 3번을 반복한데 그럼 반응성은 얘가 더 크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결과 볼게요. 결과. 자, 표를 한번 보자. 칼로 단면을 잘랐습니다. 잘려져 안 잘려져? 겁나 잘 잘려져. 그렇죠? 쉽게 잘려지고 쉽게 잘려지고 쉽게 잘려져. 좋아. 단면이 광택이 사라집니다. 단면이 광택이 사라지는 이유가 뭐야? 이거 하나만 써보도록 할게요. 이것만 써볼게. 왜 사라집니까? 플러스 산소. 산소하고 결합했기 때문에 그래.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산화되었다. 됐죠? 그다음 물하고 페노프탈하고 반응하면 이건 뭐라고 써 있어? 잘. 이건 뭐라고 했어? 격렬. 이건 뭐라고 했어? 매우 격렬. 이렇게 써 있지. 그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 이거보다 얘보다 얘가 반응성이 크구나라는 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반응성을 알 수 있어. 반응성이 뭘까? 잘 반응하느냐, 잘 반응하지 않느냐. 요걸 가지고 반응성을 알 수 있다. 됐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습니다. 원자번호 3번, 원자번호 11번, 원자번호 19번. 그럼 반응성은 언제 커진다? 원자번호가 클수록 커진다. 됐죠? 자, 그다음 마지막 수용액의 색 변화가 무색에서 붉은색, 중성에서 염기성, 중성 염기성, 중성 염기성. 됐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설명 다 했다. 맞죠? 자, 그다음 정리 보시면 이것도 설명 다 했으니까 넘기시고, 민채야 핸드폰은 집어넣어라. 자, 다음 1번 볼게요. 알칼리 금속은 실온에서도 물과 잘 반응한다. 네, 맞아요.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하여 생성된 수용액은 염기성이다. 요거 뭘로 확인했다고? PP 용액이 무슨 색으로? 붉은색으로 바뀐 거. 붉게 바뀐 거. 그리고 염기성이 되면 OH-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알칼리 금속이 공기 중에서 광택을 잃는 것은 수소가 아니라 산소죠. 근데 얘들아, 이걸 화학식으로 쓰면 O라고 쓰면 안 돼요. O2라고 써야지. 됐죠? 자, 그다음 2번 알칼리 금속의 성질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칼로 쉽게 잘릴 정도로 물이다. 물은 금속 밀도가 작다. 맞아요. 물이나 공기 중에 산소와 잘 반응한다. 그래서 보관할 때는요, 어디 속에 보관해? 석유 속 보관을 하죠. 이것도 다 이유가 있던 거죠. 알칼리 금속과 물과 반응하면 산소 기체가 아니라, 이거 많이 틀립니다, 수소 기체 H2가 나와요. 한글로 쓰지 마세요. 배웠으면 익히시고, 익혔으면 써먹어야 돼. H2. EH 쓰면 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니은. 자, 다음 3번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라고 돼 있어요. 에이, 한 장이 더 넘겨졌어. 다시. 됐어. 자, 3번입니다. 됐어요. 자, 시험 가능 3개에 물을 3분의 1 정도 놨대요. 그 다음 페노프탈레인을 한 방울, 두 방울 뚝뚝뚝 염기성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칼륨, 나트륨, 리튬을 각각 넣었다라고 했는데, 이 조각 넣을 땐 좁쌀 모양으로 넣어야 돼. 콩알만큼. 안 그러면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요, 터집니다. 유튜브에 옛날에 있었는데, BBC라고 영국 방송 알아? 국영방송이 우리나라 KBS하고 비슷한 방송인데, 거기에서 위험한 실험실이라는 그 프로가 있었어. 과학 실험을 대신해 주는 거야. 거기에 칼륨 집어넣었다가 욕조가 다 깨지는 게 나왔어. 칼륨 이만큼 집어넣었는데 그 정도로 셉니다. 알겠니? 장난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볼게. 칼륨, 나트륨, 리튬. 원자 번호가 커지고 더 커졌죠. 그럼 반응성은 우리 아까 이미 배웠지? 왼쪽으로 가서 크네. 그게 여기 써 있지. 잘, 격렬, 매우 격렬. 됐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건 공통점이죠? 전부 붉게 바뀔 거야. 자, 1번 반응성은 칼륨, 나트륨, 리튬 순이다. 이거 물과의 반응으로 알 수 있고, 기억니은은 변화 있죠. 이건 뭐라고 써야 돼? 붉게, 무색에서 붉게, 빨갛게, 뻘겋게 상관없습니다. 물과 반응할 때 발생하는 기체는 모두 수소 기체다. 맞습니다. 모두 수소 기체. 맞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띠 3번. 끝났나 여기? 넘겨. 자, 원자의 전자 배치와 같은 족 원소의 성질이라고 했어. 이걸 뭐라고 해? 동족 원소라고 하는 거야. 뭐라고? 동족 원소. 근데 니들 과정에서 동족 원소는 딱 3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첫 번째가 수소를 제외한 알칼리족 1족 17, 이게 막 금속이 제일 대표적인 애들이야. 그 다음 F, Cl, Br, I 같은 17족 비금속. 그 다음 마지막 18족 같은 애들. 이거 욕한 거 아니죠? 누구? 헬륨, 네온, 아르곤 같이 비활성족.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있는 게 안전빵인 애들.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원자의 전자 배치와 같은 족 원소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 동족 원소야. 동족 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그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이유는 바로 뭐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 원자과 전자수가 동일해서 그래. 다시 한번 뭐라고? 원자과 전자수가 동일해서. 원자과 전자수가 동일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원자가 전자수가 뭐예요? 가장 바깥 껍질, 원자핵에서 가장 멀리 있는 껍질에 대해 우리가 최외곽 되돌아갑니다. 거기 들어있는 전자수를 최외곽 전자수라고 해. 이때 이 최외곽 전자수가 8개, 물론 헬륨 빼고 8개 있는 게 안전빵인데 이 8개가 안 돼. 맞아? 그래서 8개가 안 되는 애들, 현재 불안불안한 애들, 그때 최외곽 전자수가 몇 개 있느냐? 그걸 세봤더니 0개부터 7개까지 있었지. 그치? 그때 0개를 우리가 18족이라고 하는 거고, 1개를 1족, 2개는 2족, 그치? 3개는 13족이다. 4개는 14, 5개는 15, 6개는 16, 7개는 17족. 돼서 이렇게 잡는 거야.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전자배치 그릴 때 먼저 원자핵 주변에 가까운 녀석부터 채우고 그 다음 바깥쪽을 채운다. 근데 그것도 어느 한 껍질에 무조건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다 쓰면 돼? 안 돼. 첫 번째 껍질은 최대 몇 개까지야? 2개까지. 두 번째부터는 몇 개가 좋다? 8개가 좋다. 그걸 뭐라고 부른다? 옥텟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규칙 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탄소의 원자번호, 탄소는 원자번호 6번이죠. 그러니까 양성자가 6개 플러스 6. 됐어? 그럼 전자도 6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4개. 그러면 이거 껍질 2개니까 2주기 14조. 게임 끝났죠? 됐어? 그 다음 딱 봐도 눈치채야 돼. 이거 안전빵이에요? 불안전빵이에요? 불안전빵. 왜? 하나, 둘, 셋, 4자리가 비잖아. 그치? 이런 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 결합수가 4. 됐어? 그래서 얘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결합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비금속 원소와랑 결합을 해버립니다. 그게 다음 단원에서 배울 거예요. 됐습니까? 됐어?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이런 표가 있는데요. 야, 이거 뭐 어려운 게 뭐가 있어? 그냥 빨리빨리 그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수소는 원자번호 1번. 그럼 나머지 다 똑같죠? 니네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다 똑같아. 근데 만약에 양이온, 음이온이 되잖아? 그러면 양성자수하고 전자수는 틀려. 요거 조심해야 된다. 자, 그다음 현재 플러스가 1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이죠. 됐지? 그 다음 하나 재밌는 거. 요 수소 원자핵에 플러스가 1이래. 양성자가 몇 개야? 하나지. 양성자 하나잖아. 만약에 내가 전자 하나를 지웠어. 그러면 요 자체가 수소 원자핵이지. 그럼 수소 원자핵과 동위어가 뭐야? 양성자 한 개지. 맞잖아. 자, 그래서 요것도 알아두세요. 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얘는 1주기 원자가 전자수는 빵 개죠. 아이, 미안. 한 개죠. 헬륨이 아니었죠? 그럼 얘는 몇 개 있는 게 안전빵이야? 2개. 됐죠? 자, 그 다음 산소입니다. 플러스가 8이니까 첫 번째 2개, 두 번째 6개 채우면 되겠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2주기 16조. 내가 너희들 시험 본 게 이 스타일이었어. 그렇죠? 그 다음 네온입니다. 자, 전자가 10개 있으면 되니까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 와! 되게 안전빵이네. 아, 이거 잠깐만, 이거 왜 16개야? 미안합니다. 6개죠. 자, 그 다음 얘 같은 건 2주기 18쪽이고, 그 다음 얘는 주기가 2, 원자가 전자는 0이죠. 됐죠? 마그네슘 플러스가 12입니다. 마이너스가 2고요. 마이너스가 8이고요. 마이너스 3이니까 하나, 둘, 셋, 3주기 2족이죠. 그러면 얘는 3주기고요. 원자가 전자는 2입니다. 자, 염소 플러스가 17이니까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하나, 둘, 셋, 3주기 17쪽이고요. 그 다음 얘는 3주기고 그 다음 원자가 전자수는 7개죠. 됐죠? 자, 여기서 조심할 거. 이거 최외곽 전자수로 하면 몇 개야? 하나. 6개, 얘는 8개. 됐어? 얘는 2개, 얘는 7개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같은 족 원소의 전자배치와 화학적 성질이라고 나와 있어. 여기 봐봐. 현재 주기는 틀리지만 족은 똑같은 애들이야. 맞아요? 이게 뭐야? 하나. 이것도 뭐야? 하나. 이것도 뭐야? 하나. 그 전부 뭐예요? 수소가 빠졌으니까. 일종 알칼리족이죠. 이 알칼리족은 아까 외웠죠? 알산물. 그 다음 얘는 안정, 불안정. 전부 불안정.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바깥쪽으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상식으로 생각해봐. 하나 날리는 게 빠를까? 연두야? 7개 받는 게 빠를까? 날려. 그럼 여기에서 요거 하나 날리면 어려운 산수야. 잘해.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지. 결론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잖아. 결론 에이 플러스 1. 됐어?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 나중에
LI에 플러스라고 쓰고 일가양이온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지. 안정, 불안정, 불안정. 그치? 그래서 하나 날리는 게 빨라, 7개 받는 게 빨라? 하나 날리는 게 빠르지. 그래서 얘도 역시 우리는 하나 날려서 플러스 11에 마이너스 10이 되겠네? 그래서 얘도 우리가 어떻게 써? NA 플러스 이렇게 쓰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죠. K에 플러스 이렇게 쓰는 거야. 전부 일가양이온이 되는 거야. 됐죠? 이렇게 되는 거다. 그 다음 이번에 할로젠입니다. 원자가 전자 몇 개야? 7개. 안정, 불안정, 불안정. 왜? 한 자리 한 자리 비잖아. 그래서 심심하면 요 한 자리를 채우려고 한단 말이야. 맞아요? 이때 얘는 한 자리를 채우는 게 7개 날리는 것보다 훨씬 빠르죠? 그래서 심심하면 외부에서 전자를 하나 받던지 하나 공유하던지. 좀 어려운 표현이다. 그래서 요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만약 이온이 되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될 거야. Cl 아니고 얘는 F였죠? Cl 아니었죠? 얘는 F 마이너스가 됩니다. 잘 봐. 현재 플러스 9에 마이너스 9였어. 여기에 외부의 전자를 하나 받아들여. 그럼 플러스 9에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 일가 음이온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Cl 마이너스가 돼. 플러스 17에 마이너스 17이었어. 외부의 전자 하나 받아들였으면 플러스 17에 마이너스 18이 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맞죠? 이해되니? 됐어? 그래서 얘네들은요. 할로젠은 나중에 이온화가 되면 이온이 되면 전부 일가음이온. 알칼리는 전부 일가양이온. 됐죠?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특징들 알선물, 할수금 다 외워주셔야 돼. 됐죠? 자, 지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와 주기율표라고 돼 있어. 너희들이 배우고 있는 주기율표는 원자 번호순입니다. 뭐라고? 원자 번호순. 이거 외워둬야 된다. 이 주기율표는 무슨 순? 원자 번호순이야. 다른 말로 공통점이 뭐야? 양성자 수순이야. 수순입니다. 양성자가 적은 것부터 많은 것대로 우리가 순서대로 우리가 만들어낸 거야. 됐죠?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모즐리고요. 우리는 이 모즐리의 방법을 따르긴 따르는데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하면 얘는 잘 들어. 단주기율표만 배운다. 장주기율표 배우지 않아요. 2족부터 13족이 빠진 거다. 아니다. 말 잘못했다. 3족부터 12족이다. Sorry. 자, 그러면 이제 금속과 비금속에 대해 살펴보자. 자, 자연계에 존재하는 건 얘가 훨씬 많다고 했어. 그 다음 금속원소의 특징. 원래 원칙적으로 금속원소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 양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들을 우리가 금속이라고 하고 음이온이 되기 쉬운 애들을 우리가 비금속이라고 정의를 많이 해. 알겠어? 그럼 양이온이 된다, 음이온이 된다. 그것도 알아두시고 이 금속하고 비금속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열과 전기 잘 통하고 안 통하고 광택이 있고 광택 없고. 그 다음 나중에 양이온 되고 얘는 음이온 되고. 됐죠?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된다. 금속원소는 대부분 전기가 잘 통한다? 맞아요. 금속원소는 대부분 특유의 광택이 있습니다. 비금속은 실온에서 대부분 고체나 기체죠. 꼭이 맛있겠다. 꼭이 너네 액체로 존재하는 거는 우리 형아밖에 없어요. 비안. 알아둬. 비금속 원소는 주기율표에서 주로 오른쪽이다.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이니까 나머지는 전부 비금속. 맞아요. 알, 폐, 아연이죠. 알루미늄, 철, 그 다음에 아연입니다. 금속 맞아요. HCn이라고 돼 있어. 수소, 탄소, 질소는 비금속. 맞아. 내가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요. 원소 주기율표에서 끊은 거 알죠? 수엘리, 배 한번 끊었고 나만 알 거기까지 끊었었어. 그래서 거기 왼쪽 그 빗금친 부분들이 색깔 달았던 부분들이 전부 금속이라는 거. 하다못해 그 정도라도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현대 주기율표입니다. 현대 주기율표는 공통점으로 묶고 차이점으로 나누는 거야. 그 묶은 게 바로 가로줄, 세로줄. 근데 문제는요. 세로줄이 신기하게 원자과 전자 순으로 1, 2, 3, 4, 5, 6, 7 빵, 1, 2, 3, 4, 5, 6, 7 빵으로 우리가 배열했습니다. 일주기 빼고. 맞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렇게 봐 했더니 우와!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주기적으로 공통된 성질이 반복적으로 나타냈거든. 그 방법을 맨 처음 쓴 사람이 멘델레프라는 사람이에요. 알겠니? 그래서 이 멘델레프가 근대화학의 아버지라서 우리가 원소 중에서 인공 원소 중에서 멘델레붕이라는 게 있어. MD라고 씁니다. 요거.
멘델레붕 요거 그 사람 이름 딴 거야. 유명한 사람이다. 자 볼게요. 현대 주기율표 뭐 죽일 거다? 가로줄은 주기입니다. 그 다음 주기가 같다. 전자껍질 수리가 같다. 세로줄을 족이라고 하죠. 이 족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거죠. 얘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고요. 1족부터 18족까지 있습니다. 같은 족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족 원소라고 불러요. 원자번호가 증가하는 수는 맞아요. 이걸 만약에 원자량 하면 다 틀려. 옛날 방식이야. 정답은 니은디귿. 자, 그 다음 3번. 야, 드디어 나왔지. 드디어 나왔지. 이런 문제 틀리면 나가 죽어야 돼. 화학을 할 자격이 없어. 뭐야? 주기율표죠. 주기율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외워야 돼. 이걸 있는 대로 다 써도 좋지만 남아있는 것만 찍어서 써도 상관없어요. 수소죠? 여기 뭐야? 베릴륨입니다. 그 다음 산소죠? 그 다음 나트륨이죠? 그 다음 마그네슘이죠. 이렇게. 일단 써. 써야지 안 틀려. 이거 안 쓰고 풀었다? 네가 천재니? 뒤지게 혼날 줄 알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걸 쓰면서 푸는 거야. 쓰고 풀어. 그 다음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얘기해 줍니다. 자, 오른쪽으로 2칸, 밑으로 1칸, 오른쪽으로 1칸, 밑으로 2칸. 여기가 뭐라고? 금속. 나머지는 다 비금속. 됐죠? 자, A, B, D, E는 금속이다. A 틀렸지. 이거 많이 틀린다. 수소. 정말 많이 틀린다. 나중에 뭐라고 해? 아, 맞다. 그럼 이미 틀렸어. 자, C는 비금속이다. 그래서 맞죠? B하고 E는 화학 성질이 비슷하다. 맞네. 2족이니까. 정답은 니은디귿. 몇 번? 4번이죠. 또는 이렇게 해도 되죠. 원자과 전자수가 2라서.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오른쪽 쪽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이라고 했어. 선생님이 아까 알칼리는 설명했기 때문에 쓰기만 할게요. 이거 뭐라고 했어? 알산물이라고 했었죠. 알칼리는 산소하고 반응하고 물하고 반응한다. 그 다음 할로젠은요. 할수금이라고 외웠어. 이건 설명해야지. 할수금의 뜻은 뭐냐? 할로젠 금속들은요. 수소랑 반응해서 할로젠과 수소가 되고 그 할로젠과 수소가 된 다음에 물하고 섞으면 물에 녹아. 그래서 뭐가 돼? 산성. 그 다음 할로젠 원소는 금속하고 결합을 한다. 그때 이 할로젠 녀석이 금속하고 결합할 때 이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 잘 봐. 이건 다음번에 얘기할 건데 여기 플러스 11짜리가 있다. 누구니? 나트륨이죠.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1이지. 맞잖아. 더하기. 여기에 F가 있다. 플러스 9죠?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이거지. 지금 현재 선생님이 뭐 쓴 거야? NA하고 금속과 그 다음 비금속인데 할로젠 금속과 비금속하고 결합을 시키고 있어요. 맞아? 그럼 잘 봐.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거지. 그냥은 안 붙어. 안정해지기 위해서 화학 결합을 하는 거야. 다른 원소하고 결합하는 거야. 잘 봐. 얘 안전빵, 불안전빵. 불안전빵. 왜? 요 하나 때문에. 요 하나가 문제지. 그래서 얘는 심심하면 요 하나를 날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트륨이야? 그럼 뭐야? 내 전자 하나 받아갈 사람 저기 없어요? 없어요? 저기 없어요? 이렇게 했을 때 옆에서 우리 아버지가 쩌 하는 거죠. 왜? 하나 부족하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가 없어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8이 돼.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간다라는 얘기야. 전자가 대놓고 이동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플러스 11에 마이너스 12지. 그럼 Na 플러스가 돼. 맞아요? 그 다음 플러스 9에 마이너스 12지. 그럼 뭐가 돼? F 마이너스가 돼. 오! 순식간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어. 아까는 뭐였지? 제로 제로. 아무런 힘도 없죠. 그럼 지금 뭐가 됐어? 플러스 마이너스. 윤희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무슨 힘이 존재해? 그렇지. 잡아당기는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하겠죠. 그걸 뭐라고 해? 끌어당기는 인자를 써서 인력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되자마자 딱 달라붙어. 이런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할수금의 금에 해당된 겁니다. 이게 이온결합 물질이 생성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요 내용을 한번 보자. 칼륨, 칼에 잘 잘리네. 아유, 무르다. 그 다음 요 광택이 있지? 광택이 좀 있으면 어떻게 돼? 바로 사라지죠. 맞죠? 잠깐만. 자, 그 다음 나를 볼게. 여기서 잘라낸 거 리튬 조각 아주 콩알만하게
된 거를 봉당 집어넣을 건데 그냥 물 아닙니다. 페놀프탈레인에 넣은 물이야. 그럼 이거 무슨 색으로 바뀌고 있어? 붉게 바뀌고 있죠. 아, OH-가 됐다는 얘기고 여기서 H2가 날아갔다는 얘기죠. 그럼 선생님 나 궁금한 거 있는데 여기 OH- H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물 분자에서 H2O에서. 알겠니? 자, 그러면 첫 번째 리튬도 칼로 자를 수 있네요. 물은 금속. 나의 수용액은 염기성이다 라고 돼 있어. 맞죠? 그럼 칼륨으로 나의 실험을 하면 수용액이 무색이다? 야, 칼륨도 같은 알칼리족이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님 3번입니다. 자, 5번입니다.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려주는 실험이다 라고 돼 있어. 유리판에 놓고 칼로 잘랐습니다. 단면 광찰하면 잘리고 광택이 사라집니다. 물에 페놀프탈렌 용액을 떨어뜨린 후 쌀알 크기, 왜 쌀알 크기인지 얘기했어. A 조각을 넣고 반응하는 모습을 관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얘가 아까하고 똑같아? 붉게 바뀔 거야. 붉게. 그 다음 여기서 뭐가 나온다? H2가 나오겠지. 그러려면 물 분자가 조금은 줄어들 거예요. 물의 높이가. 자, 1번 가해성 광택이 사라진다. 뭐 때문에? 플러스 O2. 자, 그럼 가해서 A는 공기 중에 산소하고 반응한다.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겠어? 산화. 미리 좀 외워둬. 이 용어하고 좀 친해져야 돼. 2학기 때 나와. 통합과학 2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나에서 산소 기체가 발생한다. 누가 그래? 수소. 정답은 기억니은 3번. 넘겨요. 자, 6번입니다.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넣어 보관하는 이유 아까 설명해 줬죠? 리튬, 나트륨 같은 애들을 뭐라고 불러? 알칼리. 알칼리는 산소랑 물과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치? 반응하지 말라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알칼리 금속과 물 또는 산소의 접촉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죠. 됐죠? 자, 그다음 9번 보자. 얘들아, 이 문제는 이 자체가 쉽고요. 뒤에 있는 문제와 같이 나와야 돼. 이 문제는 누가 봐도 친절하게 원자라고 나왔지. 원자라고 나왔잖아. 저게 만약 원자라고 나오면 그냥 되게 쉽게 풀면 되거든. 만약에 저걸 입자라고 나오잖아. 그때부터 어려워져. 왜? 저게 원자인지 양이온인지 음이온인지 구분해내야 돼. 그럼 구분하는 방법은 쉬워요. 뭘로 구분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양전하량과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총량이 같아? 그럼 무조건 원자지. 총량이 차이가 나? 하나라도? 그러면 이온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그냥 원자라고 나왔으니까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 아니야. 그럼 중성이기 때문에 플러스 전기의 총량 전하량과 양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의 총량 음전하량은 항상 같겠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8 마이너스 8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11 마이너스 11 맞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는 볼 것도 없어. 근데 만약에 여기 원자란 말이 안 써 있어. 그냥 입자래. 그러면 니네가 그때부터 따져야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기가 만약에 여기에 사라져 있어. 여기 없어. 그럼 플러스 11에 마이너스 12니까 이 새끼 양이온이네. 이렇게 찾는 거라고. 뭔 얘기인지 알아요? 문제 대충 읽지 마세요. 중학교 때 문제 대충 읽어가지고 틀린 경우 한 번이라도 있죠? 고등학교는 더 심할 거야. 알겠죠?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누굽니까? 라고 하면 얘는 수소요. 니들 이런 문제 있으면 무조건 쓰는 거야. 쓰는 거야. 써야 안 틀려. 알겠죠? 그 다음 얘는 산소죠. 얘는 플루린입니다. 얘는 나트륨이죠. 그 다음 몇 쪽이 몇 쪽이냐? 이거 봐도 되고 아니면 이걸 가지고 생각해도 되고 1쪽이 18쪽이야 1쪽이야 1쪽이야. 여기에 플러스 2라고 돼 있고 여기 두 개 있어. 헬륨으로 바뀌면 1쪽이 18쪽이죠. 그렇죠? 2쪽이 16쪽, 그 다음 2쪽이 17쪽, 그 다음 3쪽이 1쪽이죠.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바로바로 나와야 돼. 제발 부탁인데 연습 좀 많이 하세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기억. A하고 D는 화학 성질이 비슷하다. 하나니까 비슷해요. 조투너마. 왜? 알칼리에 수소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땡. B와 C는 같은 주기다? 맞죠? 2주기. 껍질 2개, 껍질 2개. B는 할로젠이다 라고 했어. 할로젠은요, C예요. 이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산소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이야. 2번입니다. 7번. 다음 원소들의 공통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봐도 우리 아버지 보이네. 그 다음 누가 봐도 우리 삼촌 보이네. 누가 봐도 우리 형아 보이네.
그러면 전부 뭐야? 17쪽 같은 애들이죠. 녹한 거 아닙니다. 17쪽 같은 애들이다. 그런 얘기죠. 쓸게요. 17쪽이고요. 이런 애들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 할로젠. 그 다음 반응성은 이렇게 크죠.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쓴다면 굳이 하나 더 쓴다면 I까지도 있죠. 그 다음 얘네들은 혼자 있으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상온에서는요. F2, CL2, Br2, I2로 존재합니다. 그 다음 그렇게 존재하는 애들은 특유의 색깔이 있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야 기체 입자는 무조건 눈에 안 보여. 하지만 색깔은 존재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뭐 젓갈색, 보라색 그런 거 다 외운다. 알겠죠? 지금은 안 외워도 돼 굳이. 야 지금 외워서 뭐 할 거야? 까먹거든. 시험 전날 외우세요. 알겠죠? 자, 첫 번째 비금속 원소의 제일 대표 주자 맞아요. 주기율표의 17쪽이다. 다른 말로 공통점은 원자가 전자가 전자수가 몇 개다? 7개. 나중에 이런 것도 배우는데. 야 이번은 처음이니까 기본만 하는 거야. 알겠어? 3월달 넘으면 심화 들어가. 원자 반지름도 얘기할 거야. 이온 반지름도 얘기해 줄 거야. 그거 고2 과정이야. 내가 얘기했죠. 고1 때는 고2 꺼내요. 그래야지 난이도가 확 뛰어. 그럼 생전 처음 듣도 보도 못한 게 책에 안 나오는 게 딱 나오면 그때부터 뭐야? 띠발. 그죠? 찍어서 맞춘 애도 있고 풀어서 맞춘 애들도 있어. 그래야지 1등은 맞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 다음 실온에서 두 개의 원자 결합한 분자다. 이런 걸 뭐라고 해? 이원자 분자. 한글로 써도 돼요. 그래서 이원자 분자가 돼서 투 이렇게 쓰죠. 수소와 반응하여 생성된 물질은 물에 녹아 산성이다. 맞아요. 이런 걸 이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해? 할로제나 수소라고 하고 여기다가 F를 H를 붙여 그러면 HF라고 쓰는 거고 얘가 바로 HCl이라고 쓰는 거고 얘는 HBr이라고 쓰는 거고 얘는 HI라고 쓰는 거야. 이걸 읽을 때 뭐라고 읽어? 플루오리나 수소, 염화 수소, 브로마 수소, 아이오디나 수소. 얘를 물에 녹여 산성이 된다. 플루오리나 수소 수용액. 이게 정식 명칭이고요. 일상생활에서 불산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혹시 예전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할 때, 막 수출 많이 할 때 일본에서 불산 수출 금지 때려가지고 난리 난 거 알아? 몰라? 그게 이거야 이거. 뭐 녹이는 데 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옛날에 많이 썼는데 저 불산 가스가 누출됐다? 저 투더망이야. 손 꽉 참고 알겠어? 도망가야 돼. 저거 맡으면 폐 점막 녹입니다. 위험해요. 그 다음 HCl 이거 뭘까요? 염화수소다. 얘 물에 녹으면 염산돼요. 하나 얘기해 줄까? Cl2 기체 있죠. 여기 있는 기체들 다 위험한데 Cl2 기체가 염소 기체거든. 저게 발견된 게 언제냐면 제1차 세계대전 때. 혹시 제1차 세계대전 전쟁사 같은 거 관심 있는 애들은요. 제1차 세계대전 때 우리의 되게 이쁜 누나 나오는 게 있어. 이 누나가 갑옷 입고 채찍 들고 나오는 거. 원더우먼. 놀라운 여자. 원더우먼 영화가 있어. 거기 1에 이 장면 나와. 참호에 있던 누나가 딱 위에 올라가지고 기관총을 쏘니까 타닥타닥 막는 장면 나오거든. 그때 전쟁이 뭔 줄 알아? 참호전이야. 땅 파놓고 짱 박혀. 그러니까 안 나와. 폭탄 쏘건 기관총을 쏘건 안 나와. 그러니까 저 새끼들 한 방에 죽여야 되는데 라고 해서 등장한 게 독가스예요. 그 독가스 중에서 되게 유명한 독가스가 겨자가스라는 게 있어. 그 겨자가스가 이거야. 이거야 이거. 알겠냐? 저게 겨자가스야. 저거 맞잖아? 폐 점막이 녹아. 폐가 녹아요. 폐가. 그러면 뭐야? 입에 개거품 들고 죽겠지. 오케이? 저거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하버라는 독일인 인간이거든. 원래 화학자였어. 최초의 화학 비료를 만든 사람이었단다. 그래서 막 이야 이게 인류 이 식량 생산 증진에 유명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되게 추앙받던 사람인데 전쟁이 딱 터지니까 우리 독일 제국을 위해서 나는 몸바쳐 화학 부대장이 될 거야 하면서 염소가스를 딱 개발한 거야. 그거를 누가 알았어? 집구석에 있는 와이프가. 내 남편이라는 새끼가 사람을 죽이는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었네. 그걸 못 견뎌가지고서 자살했어. 와이프는 자살, 얘는 안 자살. 그래서 그런 사람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둬라. 그 다음 얘가 물에 녹으면 브로마수소 수용액, 아이오디나 수소 수용액. 전부 산성이에요. 자, 그 다음 요렇게 쓴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미리 좀 알아둬. 분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분자야, 분자. 자, 그다음 반응성이 작아서 다른 원소와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 이거 누굴까요? 이거 비, 활, 성, 족, 18, 족 같은 애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틀렸어. 5번 틀렸습니다. 반응성이 작다는 얘기는 나 혼자 있는 게 편하다. 됐죠? 그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1원자 분자라고 해요. 1원자, 혼자 있는 게 편하다.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C, 원자의 전자 배치라고 돼 있어. 이거 어쩔 수가 없네. 8번부터 먼저 할게요. 자, 원자의 전자 배치에 꼭 알아둬야 될 법칙은 원자에게 가까운 전자부터 배치한다. 싸움의 규칙. 그다음 첫 번째는 2개, 두 번째부터는 8개. 옥텟 규칙. 자, 그래서 A부터 보자. 이거 누구냐라는 거. 자, 찾는 방법. 잘 봐. 일단은 마이너스를 다 세는 거야. 마이너스 세. 하나, 둘, 셋. 아, 셀 땐 이렇게 세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세는 방법. 첫 번째. 그러면 플로리라는 거 바로 나오지. 두 번째. 두 번째는요. 껍질 2개네. 2주기. 빈자리 하나네? 그럼 8개 중에 하나가 빠졌으니까 7개. 안에 안쪽 껍질에 2개. 아, 그럼 2주기 17쪽이네. 맞아? 그럼 누구야? 플로린. 찾는 방법은 2가지예요. 각각 내가 딱 알맞은 방법대로 찾으세요. 뭔 얘기인지 알겠니? 자, 그다음 얘는요. 2주기 16쪽이죠. 2자리 배웠으니까. 맞아? 산소. 자, 그다음 얘는 우와! 2주기 18쪽이죠. 네온. 끝났죠? 얘가 안정, 나머지 불안정. 불안정하니까 얘는 자꾸 누구하고 결합하려고 하고 나는 혼자 있어도 되지. 됐습니까? 이렇게. 그다음 내가 이 얘기도 했었죠. 얘네들이 자꾸 누구하고 결합하면 얘 따라하는 거야. 자신하고 가장 가까운 18, 족 같은 애들 따라한다. 됐습니까? 자, A씨는 모두 2주기다라고 해서 껍질 2개 맞아요. 원자번호 9번, 8번, 10번이죠? CAB입니다. CAB 맞아요. 자, 그 다음 원자가 전자수를 가지고 따진다라고 하면 이거 조심해. 원자가 전자수는 7개, 6개, 빵개입니다. 이거 많이 틀려. 8개 아니에요. 다시 한번 원자가 전자수는 뭐라고? 여기다 쓸까? 여기다 쓸게. 원자가 전자수라고 하면 얘는 몇 개라고? 7개, 6개, 빵개. 됐죠? 이런 거 많이 틀린다. 그 다음 이걸 만약에 최외곽 전자수라면 이거 8개예요. 그렇죠? 그런 거 많이 틀려. A하고 C는요. 화학성들이 비슷하다? 아, 여기 비슷한 거 단 1도 없어. 아무도 안 비슷해. 정답은 기억력. 11번. 원소의 주기성이 나타낸 까닭을 원자가 전자수와 언급하여 서술하세요. 원자가 전자수가 0개부터 7개까지 주기적으로 반복되므로. 그게 정답이다. 입 좀 가리고 하품하세요. 자, 그다음 오른쪽 10번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죠. 이런 주기율표가 나오면 쓰라고 빈칸 채우라고. 이 새끼 누구예요? 헬륨. 그 새끼죠. 얘는 누굽니까? 리튬. 쓰는 김에 나트륨부터 먼저 쓰자. 귀찮다. 여기는 산소, 여기는 플로린, 여기는 염소. 바로바로 써줘야 돼. 바로바로. 이 정도도 못 쓴다? 이야, 이거 무슨 고등학교 1학년이 이 정도도 못 써. 그리고 니들은 어차피 이 부분이 계속 반복돼가지고 고3 때까지 나갈 건데. 알겠어? 원소 주기율표는요. 개인적으로 원하는 스타일은 어느 정도까지냐? 딱 어떤 원소 탁 나오면 몇 쪽이 몇 쪽이요? 바로 나와야 돼. 됐어? 됐니? 규소라고 했어. 실리콘, Si. 오케이? 그럼 3주기 14쪽이요. 바로 탁 튀어나와야 돼. 그렇게 해야지 수능을 볼 수 있는 기본 자세가 되어 있는 거야. 기본 자세. 그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보세요. 자꾸. 알겠니? 자꾸 보시면 자꾸 기억이 납니다. 자, 1번. A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최대로 배치되어 있다. 몇 개? 2개. 왜? 얘는 플러스 2에 이거잖아. 자,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민채야. 최외곽 전자 몇 개야? 원자가 전자수 몇 개야? 잘했어. 이거 조심하죠. BCD는요. 화학 성질이 안 비슷해요. 그냥 전자 껍질 수가 똑같죠. E하고 F는 원자가 전자수가 같죠? 몇 개? 7개. 그러니까 화학 초성들이 비슷해? 할로젠이죠. 할로젠. 너 필기 안 해? 주현아 필기 안 해? 이것들 봐라. 내가 쓴 거를 가만히 듣고만 있어? 아, 저 새끼 문제 졸라 잘 푼다 그거야? 죽을라고.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다 써야지. 이것들이. 니네 참고적으로 얘기하는데 화학은 맨날 시험이라고 했죠? 그치? 다음 시간은 이제 양윤, 음윤을 알려주고 그 다음 또 시험 볼 거고 그 다음 3단원하고 4단원이 소단원 3과 4가 끝나면 푸는 시험이 들어갑니다. 그냥 쪽지 시험이 아니라 그냥 푸는 시험이 들어가. 알겠어? 물리화학은 항상 시험이에요. 자, E하고 F입니다.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같죠? 몇 개? 3개. AF 중에서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거는 요 새끼. 몇 번? 17번. 바로 탁 튀어나와야죠. 정답은 2번. 자, 참고적으로 이것도 하나 알려주고 넘어갈게요. 얘들아, 요 녀석 원자 번호 몇 번이죠? 8이죠. 이 원자 번호 몇 번이죠? 9점. 그 다음 여기 위에 뭘 쓰죠 우리가? 질량수라는 걸 쓰지. 맞잖아. 일반적이라고 해서 전부 다 아니야. 일반적으로 원자 번호가 짝수잖아. 그러면 질량수는 곱하기 2야. 그 다음 얘는 원자 번호가 뭐죠? 홀수잖아. 짝수 나왔으면 홀수 나오죠. 그쵸? 홀수 나오잖아. 그럼 질량수는 곱하기 2 더하기 1이야. 그럼 곱하기 2 하면 얼마야? 18이죠. 더하기 1이니까 얘는 19짜리야. 됐어? 알겠니? 참고적으로 알아둬.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 이 질량수가 크면 클수록 원자 하나의 질량이 크다. 원자량이 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참고적으로는 알아두세요. 참고적으로. 자, 그 다음 넘겨. 자, 1등급 도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라고 했어. 자, 역시 원소 주기율표가 나왔으면 채우고 시작해라. 이걸 만약에 문제를 집에 숙제를 해왔는데 안 채웠다. 이 새끼 공부할 자세가 안 된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누구라고? 수소. 얘는 누구라고? 나트륨. 얘는 누구라고? 산소. 얘는 누구? F. 얘는 Cl. 얘는 헬륨. 옆으로도 쓸 줄 알고 세로로도 쓸 줄 알고 아무렇게나 나와도 그냥 그래 네가 어떤 문제를 내봐라 나 이거 다 채울 수 있어. 정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수, 해, 리, 배, 비, 시, 에노, 플레, 나마, 날지, 펩시, 콜라 다 써. 그러면 하나라도 맞을 거 아니야. 그쵸? 자, 1번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라고 했어. 얘들아,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는 수소하고 헬륨의 조심해 질량비가 3대1이죠. 무슨 비가? 질량비가. 자, 그래서 A하고 B의 질량비는 3대1. 그럼 얘들아, 질량비가 3대1인데 A가 수소잖아. 얘는 2대 1짜리. 그죠? 맞아? 그럼 얘는 2의 4짜리야. 문제를 바꿔서 푸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질량비가 3대1이면 개수비는 몇 대 몇이냐? 나 이것도 헷갈리네. 개수비. 아, 몰라요. 됐죠? 개수비. 자, 개수비를 모르니까 X 대 Y라고 하자. 뭐라고 하자고? X 대 Y. 수소는 X계에 있고 헬륨은 Y계에 있다고 치자. 됐어? 자, 그러면 잘 봐. 요거는 질량수가 1인 녀석이 몇 개 있어? X계. 그럼 전체 질량은 얼마가 돼야 돼? 12X가 되면 되죠. 돼. 맞아? 얘는 한 개당 질량이 얼마야? 4. 4짜리가 몇 개 있어? Y계. 그럼 4Y. 맞죠? 그게 얼마가 되면 된대? 그게 3대 1이면 된대. 맞잖아. 됐어?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뭘 알 수 있어? 요게 3대 1의 비율이 들어가려면 이건 제일 쉽게 푸는 게 이런 거다. 여기를 1이라고 잡으면 그쵸? 여기가 얼마가 돼? 잠깐만, 내가 산수를 잘못했나? 일자리가 잘못했구나. 나 병신이구나. 잘 봐. 요거 일자리가 X에 있으면 X죠. 그죠? 내가 잘못했어. 이거는 개수야, 개수. 이건 4짜리가 Y에 있으면 이건 뭐야? 4Y죠. 그러면 요게 얼마라고? 질량비가 3대 1이래. 질량비가 3대 1. 그러면 우리는 나와요. 12Y는 X네. 맞죠? 그럼 끝났네. 그럼 이런 거는 Y를 1로 잡으면 X가 12가 되니까 12대 1이에요. 끝. 이렇게 푸는 거야. 자, A하고 E는요. 원자가 녀석 같아. 그렇지, 같지. 하지만 화학적 성질은 안 비슷합니다.
우리 알칼리는 여기부터예요. 많이 틀린다. 정말 많이 틀려요. 실온에서 D하고 F는 모두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한 분자로 존재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 이원자 분자. F2Cl2. 이가 뭐라고 반응합니다 라고 돼 있어. 그러면 뭐야? 수소기체 발생하고 남은 건 뭐냐? 써볼게. NaOH가 됩니다. 이게 남은 거야. 남은 거. 아예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쓴다. 잘 봐라. 여기 NA가 있다. 더하기 H2가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가 나와? H2가 돼서 날아가고 더하기 NaOH가 돼. 이게 전체 반응식이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 뭐가 빠졌지? 원자의 종류와 수, 원중수가 안 맞지? 맞춰줘야죠. 자, 봐봐. 지금 현재 보시면은요. 현재 보시면 H5는 하나고 지금 현재 무슨 일이 벌어졌어? H가 하나, 둘, 세 개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두 개. 그렇지? 그래서 앞에다가 일단 2자를 쓸 거야. 그럼 2자를 쓰면 H가 몇 개로 바뀌죠? 4개로 바뀌지. 두 개, 두 개, 4개. 그 다음에 NA도 몇 개로 바뀌어? 2개로 바뀌죠. 그래서 앞에 2자 쓰고 2자 쓰고 여긴 1생략 끝났네. 이게 실제 반응이야. 그래서 요게 날아가고 요게 염기성이라는 얘기야. 그 다음 금속하고 비금속의 결합이기 때문에 양이온과 음이온입니다. 여기서 있는 음이온이 OH-야. 미리 좀 알아둬. 자, 그 다음 A2C는 이라고 해서 누가 봐도 알아요. H2O입니다. 인류 생존에 필수적인 물질이다 라고 돼 있고요. 이 물은요. 어떤 물질이야? 몸, 구성, 원소가 아니야. 물질 중에 최대값이죠. 그래서 우리 몸은 물단지라고 했지. 물단지. 외워라. 됐죠? 정답 2번입니다. 지운다. 3번입니다. 가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 원소라고 했어. 얘들아, 물질이야 원소야? 원소. 원소니까 제일 많은 거 산소. 그 다음 두 번째가 탄소입니다. 얘가 핵심이야. 탄소. 그 다음 나는 가에서 기억과 니온 중 한 원소다라고 했는데 어라? 2주기 16쪽이네? 이 새끼 누구예요? 산소죠? 그러니까 산소니까 기억이네. 아, 기억이구나. 자, 기억하고 니은은요 같은 주기다? 그렇지, 2주기죠. 2주기 16쪽, 2주기 14쪽. 자, 그 나는 니은이다? 기억인데요. 원자가 전자수는 니은 몇 개야? 4개. 기억 몇 개야? 6개. 얘가 더 크죠? 정답 기억 1번. 이런 건 암산이 가능할 정도로 자주자주 연습해 하셔야 돼. 자, 마지막 2개 2번입니다. 얘들아, 녹는 점하고 끓는 점 나왔을 때 녹는 점의 정의 녹기 시작하는 온도, 끓는 점의 정의 끓기 시작하는 온도. 맞아? 그럼 녹기 시작하는 온도는 생각 잘해봐.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온도야. 그럼 현재 오른쪽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 고체에서 녹는 점을 지나면 액체가 되는 거고 액체에서 끓는 점을 지나면 기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문제에서 녹는 점 끓는 점 나왔다. 이거 볼 것도 없어. 그냥 상태 중에서 너 고체니 액체니 기체니 이거 물어봅니다.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항상 고액기 쓰시고 고액기 쓰시고 항상 현재 온도가 몇 도라고 주어질 거야. 거기에서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그거 물어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잘 봐라. 평상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도들을 상온 실온이라고 해요. 15도씨 정도 된다. 그럼 여기에서 온도계에서 이 온도계에서 15도씨는 요 정도에 들어가죠. 아, 이 새끼는 평상시의 기체네. 여기 15도씨도 여기죠. 15도씨는 여기냐? 액체. 15도씨는 여기죠. 고체. 끝났지. 내가 이거 이렇게 오라겠지.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삼촌이는 돈 벌러 다니니까 돈 쓰러 다니기 바빠. 기체. 우리 형아는 나보다 낫네. 액체. 나는 집에 안내해서 꼭 박혀서 공부 하나 해야 돼. 고체. 됐습니까? 그 다음 요거 외우기 어려운 애들은요. 기억 다음에 니은이라는 거 까먹지 마세요. 됐죠? 자, 시작 한번 해보죠. 자, 몇 가지 할로젠 17쪽 애들입니다. 원자가 전자수가 전부 7개고요. 매우 빠르게 잘 그냥 반응이야. 그래서 반응성은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큽니다. 반응성이 커진다. 어떻게?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자, 반응성은 플로린이 가장 크다. 원자 번호가 제일 작으니까. 맞아요. 할로젠이 수소하고 반응하여 생성된 물질이라고 되어 있어. 이게 아까 얘기했죠? HF, HCl, HBr, HI. 물에 녹아 산성이죠.
산성이다라는 얘기는 H 플러스가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야. 저거 읽을 때는 수소이온입니다. 실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 요 새끼 하나밖에 없지. 한 가지. 정답은 기억. 이거 몇 개라고? 한 개. 여기 정답 써 있잖아. 자, 마지막 4번. 이런 것도 못 풀면 진짜 답답해요. 이거보다 얼마나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먼저 보자. WZ라고 돼 있고 전자껍질 수와 원자껍질 수다라고 돼 있고 여기 LiFMgCl이 있어. 야, 그러면 니네가 전자껍질 수와 원자껍질 수를 여기 밑에다가 살짝 쓰면 게임 끝나요. 알겠어? 그래서 여기 전자껍 여기는 뭐야? 원자과 전자의 원 이렇게 쓸게요. 얘 껍질수 몇 개야? 라고 하면 얘는 일단 외워야지 쓰지. 2주기잖아. 얘도 2주기잖아. 얘만 3주기, 얘도 3주기. 그쵸? 그 다음 원자과 전자수 얘 1, 얘 7, 얘 2, 얘 7이야. 끝났지? 끝났어. 그럼 나머지 그냥 찾으면 돼. 이걸 왜 못 찾아? 됐어? 자, 일단 봐라. 여기에 뭐가 있어? 1. 그럼 누가 봐도 이거지. 이거 원자과 전자수야. 됐어? 이거 뭐에 해당돼? 건자 껍질수야. 됐어? 해석했고요. 요거 1 찾았어. 요거. 그 다음 1에 해당되는 녀석 여기에 누구니? 라고 하면 껍질수 2죠. 그럼 네가 LI겠군. 됐지? 그럼 얘들아 이거 하나 끝났고. 그 다음 껍질 2짜리가 있어. 야, 얘는 이제 없어졌지. 그럼 껍질 2짜리는 얘밖에 없죠. 아, X가 F군요. 됐지? 그러면 2짜리 녀석은 원자과 전자가 X는 7이군요. 됐음? 자, 그 다음 3인 녀석 두 가지가 있는데 3인대 7인 녀석은 요 새끼잖아. 아, 너는 CL이군요. 그럼 요거 없어지고 사라지고 요 새끼가 드디어 마그네슘이 되겠고 3주기 2주기 되니까 2가 되겠네. 이걸 못한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먼저 보고 쓰고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 그걸 못하는 거야. 야, 문제에 이렇게 써 있잖아? 화학은 딴 거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조건을 다른 문자로 바꿔 쓰는 거야. 이거에서 물어보는 거 전자껍질수, 원자껍질수를 빈 공간에 쓰어서 여기다 찾는 거야. 모든 화학 문제는 저거예요. 알겠어? 가나다라 A, B, C, D. 야, 이게 진짜 니들이 알고 있는 원소 주기율표에서 어떤 원소게 찾아. 생판 모르는 애들 안 나와. 무조건 찾아. 찾은 다음에 걔의 성질을 우리가 집어넣어서 문제 푸는 거야. 이게 고등학교 2학년 애들, 수능 모르는 애들까지도 전부 이 방식을 씁니다. 알겠니? 이게 실제 원소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문제를 푼다고 지랄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막 문제, 원소 주기율표도 그렇고 이런 게 나왔으면 문제 풀 때 이런 거 안 써놓고 문제 풀었다? 그 새끼 뒤지게 혼나는 줄 알아. 오늘은 첫날이니까 내가 그냥 봐주는데요. 모든 화학 문제는 뭘 푼다고? A, B, C, D, 가나다라, 기억, 니은, 디귿이 있으면 이게 실제 원소 중에 누구게 그거 안 찾아나? 이 새끼 문제가 푼 게 아니라 다 보고 뺏긴 거야. 분명히 얘기해서 그 능력이 안 돼? 때려쳐. 공부. 솔직히 까놓게 해서 때려쳐. 얘가 고등학교 가면 뭐해? 수능을 못 풀 건데. 뭔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이거 연습하셔야 돼. 하라는 대로 하셔야 돼.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확대가 되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야, 요거 금속이지, 비금속이지, 금속이지, 비금속이지. 그럼 금속하고 비금속끼리 결합할 수도 있고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할 수 있어. 그러면 결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Li하고 F하고 결합하면 어떻게 결합하게? 얘는 Li 플러스가 되고 F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WX다 O, W2X다 X. 이렇게 문제가 확장이 돼요. 먼저 찾고 그 다음 뒤에서 화학결합까지 연결시켜서. 뭔 얘기인지 이해됐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수고했어요. 이거 안 했다. 이거 해야지. 자, 기억은 원자과 전자다. 맞네요. 자, W에다가 X를 더하래. W에다가 X를 더하면 9네요. 9. Y에다가 Z를 더한다 라고 했어. Y에다가 Z. 이거 얘기 안 했었네. 얘 얼마야? 3이죠. 2 더하기 3이니까 5네요. 이게 어떻게 2가 됩니까? 그렇죠? 자, Y하고 Z는 이라고 했어. Y하고 Z는 화학 특성들이 비슷하다? 아니죠. X하고 Z 이렇게 써야지. 이게 할로젠이죠. 정답은 기억이겠네요. 됐습니까? 자,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땡!